아들 학폭 이동관 거짓 해명. 하나고 선도위 열린 적 없다. 이동관 이거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닙니다. 자, 이동관이 선도위원회가 아들 전학을 결정했다. 선도위가 열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뻥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하나고한테 요청을 한 거야. 하나고가 2012년 이동관의 아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고가 이동관 손절쳤어요. 저는 몇 가지 지금 흐름이 이동관 지금 임명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하나고가 이동관의 통수를 칩니다. 2012년 이특보 아들에 대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료 또한 없다. 완벽하게 못을 꽝꽝 박아버렸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선도위가 열려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억울했지만 수용했다. 이동관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동관이요.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 가게 될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 대학 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이를 수용했다. 억울하다. 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아니야. 이동관은요.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내면서 교장의 발언을 참고해달라. 당시 하나고 교장이 본인은 장난으로 했겠지만 상대방 학생들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선도위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을 서울시의회에서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이동관은 이 교장의 말만 믿고 질렀는데 해명이랍시고 하나고에서는 없다. 선도위를 연 적이 없어서 자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교장은 본인이 본인에게 똥물이 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냈는데 이게 이동관에게는 오히려 역풍이 된 거죠. 4년 전 이동관, 윤석열에게 도덕성 기본인데 밥 먹듯이 말 바꾼다. 국회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지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가 이전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이때만 해도 검찰총장에 이제 임명하려고 할 때 이동관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윤석열이 자기 편이라는 걸 몰랐지.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6, 7번이나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더니 철석같이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변호사 선임을 한 건 아니다 라고 했다. 그 뒤 변호사 선임계 서류를 낸 것이 나오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그때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기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든다. 남한테는 칼을 들이대서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100여 명을 기소하고 13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 패거리 문화를 갖고서 수사를 제대로 했겠느냐?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잘한다고 우리가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이 중에 억울한 애들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땐 100여 명 기소한 것 중에 억울해 죽겠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 박근혜까지 몰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조작을 했겠어. 자, 불면 깎아줄게. 이런 애들은 수도 없이 있었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MB 때려잡고 박근혜 때려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겠어. 열 받지? 이동관이 분노 게이지 상승 중 이러면서 윤석열을 엄청 깠다고. 윤석열이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윤석열이 속이 좁은데 말이야.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동관 학폭 재단 이사장에 직접 전화한 것. 국민의힘도 불편하고 이상하다 비판을 하고 있다. 자, 하나고가 이동관을 손절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얘네들이 지금 손절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이요. 김승효 이사장과 당시 전화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김승효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 야, 진짜 이게 뭐야. 우리 애가 사고를 쳤대. 근데 담임 선생님, 그래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교장 선생님까지는 전화할 수 있어도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 재단 이사장.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이지, 압력.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선생님이었던 전경원 씨가 이승유 이사장이 그래요 내가 전화 받았어요. 이동관한테 전화 받았고 그 아들 8월까지 학교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처벌이 꼭 능사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당시에 다 하셨어요. 이런 말하는 장면이 방송이 다 됐고요. 특히 MBC는 김승유 전 하나고재단 이사장이 그때 너무 교육적으로 봐도 서로 뭐 티격태격한 거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가해자 아버지 이동관이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했다. 김승유가 직접 이동관이 부탁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방송에 나왔어. 그런데도 이동관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김병민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관련된 내용 속에서 아무튼 어떤 변명이든 간에 저 같은 이사장에 대한 전화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전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것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친분이 있어서 전화했다는 해명인데 외압적 성격,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봐야 중요한 것 아니냐. 김배민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딸랑딸랑 할짝할짝 하는 애예요. 지금 윤석열이 이동관을 밀고 있다면 이런 말 절대 못하고 절대 안 하는 인간입니다. 이거 이동관 임명 안 된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김배민이 이런 말을 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김용남, 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도 할짝할짝이 또 전공인데 김용남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전화 건 건 저도 왜 이사장한테 전화 걸었는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 걸 수 있는데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사장한테 거는 건 조금 이상하다. 국민의힘 패널이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동관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병민도 김용만도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기고 이래. 근데 얘네들이 태세 전환을 해? 하나고가 이동관 손절을 했어? 이동관 임명 안 되는구나. 저는 이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스템에서 언론계 이동관, 금융권 김승유. 김승유가 누구냐? 하나금융지주 회장인데 이명박 대학 동문. 즉 투탑이 서로 전화통화를 한 거다. 뭐라고 하느냐? 아들 전학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의향이지만 압력인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정권 실세들끼리 교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시민들, 보통 사람들 누가 학교 이사장에 전화하느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문의하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선처 요청하는 것이지 그 학교 최고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사장에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압력이다. 맞는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실제 국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정의당의 의원이 입시비리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입시비리로 공격해야 돼요. 입시비리로 공격해야 국민들이 분노한다니까. 언론 장악했었던 사람 알지? 절대 언론 쪽에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학폭 이것도 화나죠. 그런데 입시비리에 국민들은 더 화를 냅니다. 이건 아버지 백으로 수시 입학한 사례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학폭에다가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언론 장악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입시비리에다 포커싱을 둬야 돼요. 그래야 학폭도 언론 장악도 같이 사람들이 쳐다보게 돼. 아니 조미는 그렇게 탈탈 털고 다 했잖아. 왜 이렇게 숨겨줘? 아무튼 이건 입시 비리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좀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